두고 있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제 차가 진짜 불이 났었으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통보 것 같아요. 받고 불나면 되게 봉지겠네요. 그렇죠. 아니 센터 갔다가 나온 분들도 불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은 뭐 큰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BMW 전용 주차장 따로 만들어 놓고 요즘. 좋네요. 불좀 받고 좋네. 아니 의외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동대로에 막 네. BMW 주차가 된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제 서울 강남 BMW 앞 이제 영동대로 인도를 BMW가 이제 점령하기도 했었는데, 네. 예, 이제 이번 화재 여파로 인해서 이제 BMW만 따로 주차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차선 변경할 때 저도 네. 굉장히 BMW가 끼어들면 잘 비켜줘요. 왠지 뭔가 무섭고, 예. 시한폭탄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약간 저도 비켜주는데 앞에 차를 보면은 모세의 기적처럼 쫙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BMW 타야겠네. 되게 엄청난 좋습니다, 도시락 지금. 저 오늘 완전 빨리 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정말 또 재밌는 거는 네. 이 지금 520D가 월간 판매량이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전체 판매량, 이 BMW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BMW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4.2% 늘어난 3,959대입니다. 네. 예, 수입차 시장 브랜드 점유율도 18.8%에서 19.30%로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님이 알려주신 수치가 7월인데 8월에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그것도 있고 네. 그 BMW나 이런 경우에서 위기가 오면 네. 굉장한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지금 한참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520D가 올라간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데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BMW 코리아나 모터를 판매하는 딜러십은 우리의 방송을 싫어하겠죠? 제 느낌에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브랜드가 싫어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역사를 재조명해 줘? 네,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을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저희가 요즘 BMW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화제가 가장 먼저 붙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닝 때 가장 지금 화제인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화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BMW 역사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재밌죠? 네, 재밌죠. 역사 공부는 하게 되면 정말 노사장처럼 빠져들게 되는데 네. 노사장이 요즘 흠뻑 빠져 계시잖아요. 그렇죠? 흠뻑 빠졌어요. 맞아요. 네. 새벽 늦게까지. 어제도 새벽 새벽 4시까지. 2시에 방송을 하실 정도로 네. 흠뻑 빠져 계시기 때문에 본인만 빠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의사님 때문에 저희가 다 저희 투지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네, 정말 화제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BMW. 하지만 여전히 벤츠와 함께 명실상부 한국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 빨리 파헤쳐 봐야겠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팩트 스토리 시작합니다. 빠밤. 저희 짱 아니에요. 꽁트를 준비했네요. 아니에요. 자, 일단은 팩트 스토리 시작을 하자면 일단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BMW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희가 먼저 브랜드의 개요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BMW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네. BMW가 1913년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소 달구지 타고 다닐 때. 예. 네. 그때 그때 이제 달구지 없었어. 그래요? 아, 진짜요? 그냥 걸어 다녔어. 아 그래요? 아 그때 이제 뭐냐 책보 메고 걸어다니고 이럴 때죠. 예. 달구지도 없던 예, 시절. 학교 갈 때 막 20미씩 걸어다니고 막 어머, 그 이랬던. 시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최고 연장자. 네. 일단 예, 그 1913년 항공기 엔진 회사를 운영하던 카를 프리디히 라프가 네. 미넨의 항공기 엔진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제작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난으로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이제 이를 계기로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츠 요세프 포프와 막스 프리츠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름을 지금의 BMW로 바꿨습니다. 네. 이제 간혹 이제 BMW를 이제 뭐 버스, 메트로, 워킹, 뭐 대중교통의 약자 네. 아니냐. 나 BMW 타고 다녀. 이러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BMW 약자는 바이에리쉐 모토렌 베르케. 예. 영어로 하면은 바바리아 모터 웍스. 이제 이 BMW의 약자입니다. 네. 해석을 하면 이제 정말 저는 뭐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바이에른주의 자동차 회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은 뭐 충북 제천 자동차 공업사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충북 제천 자동차. 일단은 충제차 이렇게 예, 부르겠네요. 그런 거죠. 아, 외국에서는 오 충제차. 좋아요. 현재는 신화씨야. 신화의 전진씨 이름 아니야. 신대차. 네, 일단은 항공기 엔진 회사가 자동차 회사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사실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엔진 기술이 뭐니 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엔진 BMW 엔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BMW가 왜 엔진 기술이 뛰어나는지는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많이 찾아봤는데 네. 지금은 사실 엔진 기술이 다 평준화가 됐어요. 벤츠니 아우디, 하물며 현대자동차도 막 엔진 기술을 갖고 막 들이밀고 막 그러는데 19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때는 BMW의 엔진이 타 회사들보다 뛰어난 스포츠성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동차 리뷰를 하다 보니까 역사 부분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Y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왜 엔진 기술이 뛰어날까를 보면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던 회사니까 당연히 엔진 기술이 뛰어나겠죠. 근데 사실 항공기 엔진을 납품하던 회사는 BMW만 비단 속해 있던 게 아니고 벤츠도 항공기 엔진과 선박 엔진을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납품을 했고 가장 유명한 회사는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의 으뜸 회사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회사고. 근데 그러면 걔네들도 엔진 기술이 뛰어난데 왜 BMW만 이랬냐라고 생각해서 이게 지금 역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전범에 관련된 뭔가가 연루가 돼 있어서 이 역사가 삭제가 돼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고. 그래서 BMW가 엔진 기술에서 가장 얘네들이 특화를 했던 게 가벼움. 엔진을 다른 회사들보다 알루미늄 소재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소재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빨리 했고, 그리고 엔진의 활성화. 낮은 RPM에서도 힘이 빨리 나오게, 그리고 높은 RPM에 가서도 지치지 않고 토크가 쭉 나오게 하는. 그래서 얘네가 마노스, 더블 마노스, 밸브트로닉 같은 기술도 슈퍼카를 만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산차, 일반 세단에 되게 먼저 적용했던 회사로. 그래서 그 당시에 엔진, 방금 홍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네. 엔진에 대해서는 좀 특화된 기술을 옛날부터 리드를 했었다. 노 사장님 말씀을 듣고 힌트를 얻었는데 그 네. 숨어있는 역사가 보이지 않으세요, 다들? 네, 좀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네. 보세요. 벤츠 비행기 만들었죠. 네. 롤스로이스 비행기 엔진 만들었죠. 네. BMW 만들었죠. 비행기 엔진. 그런데 비행기 엔진 중에 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비행기? 저는 딱 들으면서 전투기야. 이건 딱 전투기야. 아. 경량화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사람을 정말 공격성. 근데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들으면은 왠지 여객기, 수송기 콩쿠드 여객기 이런 거. 뭐 부르마블에 나오는 콩쿠드 여객기 이런 거. 막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들으면서 거기에 특화돼 있어서 혹시 그 역사에 묻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왠지 좋아하실까봐 거길 또 제가 파봤어요. 예. 근데 궁금해요. 네. 역사 속에 우리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덩케르크 영화에 보면 네. 그 영국 군인들을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다시 이송하기 위한 대규모 예. 이송 작전을 피고 독일은 그걸 저지하기 위한 건데 그 영화에서 이제 1, 2, 3인칭 관점에서 비행기에서 배에서 육지에서 보는 관점으로 영화를 찍는데 거기에 이제 영국의 자존심인 스피파이어라는 전투기가 나오고 독일의 메사슈베츠라는 전투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독일의 메사슈베츠라는 전투기가 다 씹어먹었어요. 그쵸. 제공권을 장악을 했었는데 사실 BMW 엔진이 그래서 메사슈미츠에 들어갔느냐를 제가 파봤거든요. 네.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메사슈미츠는 메사슈미츠라는 회사에서 엔진과 비행기를 만들었고, 근데 이게 감독님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통째로 역사가 없어요. 근데 메사슈미츠는 후에 자동차를 또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범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연합군에 의해서 그 어떤 룰에 의해서 다 제재를 먹어요.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메사슈미츠라는 놀라운 전투기를 만들었던 회사도 나중에는 차를 만들고 그 차를 보고 BMW가 카피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 지워졌지만 메사슈미츠를 따라가던 뭐 BMW일 수도 있고 BMW 엔진은 전투기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메사슈미츠라는 전투기엔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그 자동차에서 엔진의 중요성은요. 네. 제가 이제 레이싱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달리기 위한 부품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이 엔진이거든요. 그리고 엔진은 그 사람으로 따졌을 때 심장과 같아요. 근데 그 심장이